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본과 토지 소유자들의 소득, 단순히 우리가 표시할 때는 자본 임대료는 RK라고 여기서는 표현합니다. RK. 토지 임대료는 RT라고 표시합니다. 명목 자본임대료, 명목 토지임대료. 자, 명목 있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관심을 갖는 변수는 실질 자본임대료지요. 그렇죠? 실질 자본임대료는 두 가지 상품의 가격으로 책정해야 되고 토지임대료도 마찬가지이죠. 그것들의 변화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임대료, 토지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자본임대료, 토지임대료도 임금 결정식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임금을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정당하다,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생산량, 한 단위 생산량을 시장 가격으로 가치화한 것만큼 임금을 받거나 주면 효율적이다.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자본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본임대료, 명목 자본임대료 RK는 그 자본이 한 단위의 자본은 제조업에서만 쓰이니까 M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자, 자본 한 단위가 생산해내는 생산량을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자본이 쓰이는 데는 제조업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 상품 가격으로 가치화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자본임대료 결정식. 토지임대료 결정식은 똑같죠. 토지 한 단위, 여기서는 토지를 T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한 단위가 생산해내는 생산량. 토지는 농업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A를 표시했습니다. 토지 한 단위가 생산해내는 생산량을 시장에 나가서 가치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PA, 농산물 가격을 곱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명목 토지 임대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NPK는 제조업에 투입된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 NPT는 농업에 투입된 토지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용어 노테이션이 나왔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노동시장, 노동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명목임금 상승하고 LM, LA 제조업에 투입된 노동자 증가,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량 감소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지난 시간에 노동시장 그 그래프 있죠? 그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그때도 이걸 한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자국이 지금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무역 패턴을 가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상품 가격이 상승, 그렇죠? PM이 상승, PA는 고정되어 있다. 이 가정하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본가들의 실질 소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노동 투입량이 많아지면 우리 우선 NPL은 어떻게 해요? 감소하죠. 우리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지금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는 또 다른 생산 요소가 뭐예요? K가 있죠. NPKM이라는 게 있죠.
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생산량의 증가는 적어집니다.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러나 MPKM은 상승합니다. MPKM은 상승합니다. 왜 상승해요? 원래 기계 한 대에서 MPK는 뭐예요? 자본 1단위가 생산하는 생산량입니다. 기계 한 대가 있었는데 노동자가 5명이 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자가 2명이 늘어났네요. 7명이 돼버렸습니다. 기계 한 대가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 MPKM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한번 볼까요? 농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LA 농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떠나버렸어요. 반대로 MPLA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돼요. 다른 생산 요소 토지 여기는 뭐예요? MPTA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직관적으로 말해봅시다. 토지 1단위에서 여기는 1에이커라고 했네요. 토지 1단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0명이었는데 노동자들이 떠나버렸어요. 2명이 8명으로. 토지 한 단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은 줄어들겠죠. 토지 한 단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을 우리 뭐라고 한다? MPT라고 한다. MPTA가 감소한다. 그렇죠? MPTA가 감소한다. 중요한 사실 찾아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방금 앞에서 MPKM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자, 자본 임대료 결정식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RK는 PM 곱하기 MPKM입니다. MPKM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PM over RK가 됩니다. 아, MPKM이 상승하니까 이거 상승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조업 상품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자본 임대료는 상승.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지금 PM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RK가 엄청 많이 상승해야지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이게 상승한다고 찾아냈고 요게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RK는 엄청 많이 상승해야 돼요. RK 뭐? 명목 자본 임대료 상승.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네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에요? PM의 상승률보다 RK의 상승률이 더 높아야 된다. 그렇죠? PM의 상승률보다 RK의 상승률이 더 높아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델타 PM보다 뭐가 더? 델타 RK 오버 R이 더 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 이건 지우고. 자, 다시 말해서 제조업 상품 가격으로 측정한 자본가들의 후생은 향상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K가 상승한다고 우리가 방금 찾아냈어. 우리는 PA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승하겠죠. 그렇죠? 상승하겠죠. 다시 말해서 농산물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자본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농산물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자본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방금 뭘 찾아냈어요? 제조업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자본 임대료, 농산물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자본 임대료 모두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죠? 야, 국제 무역을 하면 자국이 어떤 무역 패턴을 띠면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
수입하는 무역 패턴을 띠게 되면 제조업에 특정하게 사용되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생은 명확히 향상된다. 명확히 향상된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농업인가요?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나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마법의 한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작성해야죠. 자, 저번 시간에 A4 용지 있고 PM, PA 상승한다. 작성했죠? 이렇게 이쪽 W 요쪽 분 했어요. 오늘은 이거 합니다. 그렇죠? 자, RK, RT. 여러분 작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K 명목 토지 임대료죠. 자, 명목 토지 임대료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서 RK PM RK PA 이 변화 방향 찾아내고 부등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해한다. 그게 우리의 여기에서의 목표지요. 자,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사실을 알아냈어요? 네, 노동시장.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네요. 노동시장. 요건 A4 용지. 아직도. 어떤 사실을 그때 알아냈어요? 여기다 쓸까요? 위에다 좀. L, M은 증가하고 LA는 감소한다. 그렇죠? 제조업에 투입되는 노동량 증가,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량 감소. 자, 우선 이것부터 보면 제조업에 투입되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MPL, M은 하락. 다른 생산 요소, 제조업에 투입되는 다른 생산 요소 K, MPK, M은 상승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MPK, M이 뭡니까? 이거죠, 이거. MPK, M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MPK, M이 상승한다는 것은 RK over PM이 상승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 상승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승하려면 요건 엄청 많이 상승해야 되겠네요. 엄청 많이. 그렇죠? 찾아냈네요. 명목 자본 임대료 상승. 그렇죠? 요거 상승한다고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상승한다고 방금 찾아냈어요. 요거 고정. 그러면 이건 고정. 야, 자본가들의 실질 자본 임대료는 어떤 상품으로 측정하든지 다 상승하네요.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은 제조업에서만 쓰이는데 자국이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무역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의 어떤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효과, 소득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만 투입되는 생산 요소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표시했네요. 두 부분 한번 우리가 부등식으로 한번 이번엔 같이 한번 표현해 봅니다. 부등식. 그렇죠? 자, 영인 뭐가 변화가 없어요? 농산물 가격. 그렇죠? 농산물 가격. 그렇죠? 농산물 가격.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RK 오버 RK. 그렇죠? 방금 했던 거 이렇게 부등식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명목 자본 임대료 상승률은 제조업 상품 가격 상승률보다 크고 농산물 가격 상승률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어떤 상품으로 측정하든지 간에 실질 자본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 어디 해야 돼요? 그다음 RT 해야겠죠? RT. 자, RT. 자, 다시 넘어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RT 명목 토지 임대료 어떻게 되고 실질 토지 임대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 LA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 한 단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MPTA는 하락. MPTA는 하락. 자, 그러면 MPTA가 하락하면 우리 토지 임대료 결정식이죠. 그렇죠? 여기서 MPTA는 RT를 PA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하락. 그럼 이거 하락하네. PA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T는 하락. RT가 하락하네요. RT. 그렇죠? RT가 하락합니다. 농산물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토지 임대료 하락이라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RT 하락한다고 우리가 방금 찾아냈어요. 그런데 PM은 상승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어요. 제조업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토지 임대료는 하락한다. 그렇죠? 하락한다. 야, 우리가 방금 찾았던 사실 이거 하락하고 이거 하락하고 이거 하락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네요. 명목 토지 임대료 하락하고 어떤 상품으로 측정하든지 실질 토지 임대료 하락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후생은 명확히 악화된다. 왜 그래요? 자국은 지금 농산물을 수입합니다. 농산물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겠죠. 제조업 상대 가격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정?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자 분모를 뒤집으면 PA, PM 요거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도 요게 상승하니까 이건 하락하죠. 그렇죠? 요 표현이 제조업 상대 가격의 하락. 제조업의 농산물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농산물 생산에 특정하게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후생은 명확히 하락한다. 그렇죠? 상대 가격 하락. 자, 마지막으로 또 돌아가서 마법의 한 장을 마무리 지읍시다. 마법의 한 장. 자, 마법의 한 장. 이렇게 해야겠죠? RT. 그렇죠? RT. 명목 토지 임대료. 그렇죠? 또 두 가지죠. RT, PM. RT, PA. 그렇죠? 자, 이걸 변화 방향 조금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저쪽에 씁니다. LA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농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떠나버렸어요.
토지 한 단위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MPTA가 감소하지요. MPTA는 뭐예요? 이거죠. MPTA가 감소한다는 건 이게 감소한다는 거죠. PA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RT는 하락. 그러면 명목 토지 임대료 하락 사실 찾아놨네요. 그 다음에 요게 하락하고 요게 상승하니까 이건 상승하네. 잘못 말했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요게 하락이겠죠. 하락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합한 걸 한번 해봅시다. 야, 이번에는 하락한 게 많네요. 그렇죠? 하락한 게 많지는 않고, 하락한 게 참 많네요. 자, 하락한 게 많다는 것은 0이 있고 0보다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델타 RT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0 0 했네요. 0. 뭐요? 델타 PA 오버 PA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게 와야 될까요? 델타 PM 오버 여기는 RT까지 더 이상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 제조업 가격 상승률이 뭐보다 높다? 명목 토지 임대료보다 높다. 이게 가장 낮이기 때문에 명목 토지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떤 상품으로 측정하든지 간에 실질 토지 임대료는 하락한다는 거죠. 하락한다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마법의 한 장을 거의 다 완성했어요. 마지막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마법의 한 장입니다. 이게. 자, 이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 한 줄로 이 모든 걸 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등식 한 줄로 지금 마법의 한 장을 다 표현해 보겠다. 우선 0이 있겠죠. 0이 뭐예요? 델타 P A P H. 자, 명목 변수 중에 감소한 것 델타 RT. 네, R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모든 걸 한 줄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델타 W 분의 W.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델타 PM 오버 PM.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 명목 실질 임금은 농산물 가격으로 측정할 때는 상승, 제조업 가격으로 측정할 때는 하락.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델타 RK 오버 RK. 그렇죠? 이 줄이 지금 했던 우리 모든 내용을 한 줄로 한 줄의 부등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마법의 한 장만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렇죠? 딱 들고 이것만 쳐다보십시오. 한 장 작성해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고개만 까딱까딱 하십시오. 엄마가 너는 왜 그따위로 공부하냐? 자세가 틀렸다. 그러시면 아닙니다. 이 마법의 한 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정리입니다. 3장 정리.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자본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실질 임대료를 따져봤어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네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한 산업의 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렇죠? 제조업. 그렇죠? M이었죠. 그 산업에 특정하게 사용되는 생산 요소 뭐예요? K.
실질 임대료는 상승하고 다른 산업 A 가격이 하락한 거죠. 상대가. 그럼 특정하게 사용되는 생산 요소 뭐였어요? T였어요. 토지의 실질 임대료는 하락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조금 더 바꿔봅니다. 여기서는 수출 산업이 뭐예요? M. 수출 산업에서만 특정하게 사용되는 생산 요소 K네요. 무역을 하게 되어 수출품의 상대 가격 상승하면 PM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무역으로 이익을 얻게 되나. 수입 산업은 뭐예요? 여기 A. 특정하게 사용되는 생산 요소 T.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 가격이에요. 이렇게 썼지만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말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했다. 마법의 한 장은 잘 이해하는데 이렇게 말 바꾸면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마법의 한 장을 완벽히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완벽히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가 했던 거. 그렇죠? 우리가 했던 거. 우리는 지금 어떤 가정? PM over PA가 상승하고 고정되어 있고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그럴 때 이런 한 줄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제 냅니다. 과제 3. 다른 경우로 합니다. 다른 경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를 하면 더 혼동이 생깁니다. 제가 해주는 마법의 노트만 죽고 살고 하십시오. 그거 하고 나서 다른 경우,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뭐 어떤 경우? 요거? 하락? 하락은 좀 복잡해요. 시험 문제는 보통 두 개가 다 변하는 경우는 보통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똑같습니다. 요거 고정, 요거 상승.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요거 상승한다. 요게 하락한다는 거죠. 이 국가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제조업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이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법의 한 장을 완벽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 경우부터 생각해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과제 출제합니다. 과제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요소 모형의 결과의 의미 한번 따져봅시다. 특정 요소 모형은 왜 고안되어 있어요? 리카르도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산업에서 다 쓰이는, 그렇죠? 노동 같은 특정 요소가 아닌 생산 요소는 무역으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산업에 끼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양산업에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으로 쓰이면, 어떤 상품으로 측정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할 수도 있고 다른 상품으로 측정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산 요소, 자본과 토지는 한 산업에서만 쓰여야 돼. 특정하게. 그 산업에서 불리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다른 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예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후생이 명확히 하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 경우 이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국제 무역을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억제는 좀 했죠,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제조업 상품을 엄청 많이 수출한 나라예요.
그렇죠? 제조업 상대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자본가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 옛날에 뭐 재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자본 소유자들의 후생은 명확히 향상됐다. 자, 그러면 교수님, 농산, 토지 소유자들, 농민들의 후생은 이 모형에 따르면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모형을 해석하려면 우리나라 상황에 우리나라 농민들의 후생도 분명히 향상됐어요. 그렇죠? 요즘 다 잘 살죠, 시골도. 상대적으로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본 소유자들, 대기업 집단,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후생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후생이 명확히 악화가 되면 뭐 상대적으로 그렇고 절대적으로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토지 소유자들, 농민들의 후생이 엄청 악화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의 후생이 악화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줄 능력이 됐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요? 특히 남아메리카. 그렇죠?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뭐예요? 커피죠, 커피. 그렇죠?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날씨에도 영향이 받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그렇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커피 생산해서 많이 수출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떨 때는 이 커피 재배 농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 나라는 좀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나 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점으로 찍힌 거 몇 개 있긴 있지만 점으로 찍힌 것들이 균형 가격 그 해. 한번 볼까요? 균형 가격 84, 85, 86, 87로 있어. 87, 88, 89, 90, 92. 또 다시 뛰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렇죠? 또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또 그렇죠? 뭐 이런 식이네요. 이런 식. 커피 가격이 엄청난 변동을 기록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높을 때는 괜찮은데 커피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 농민들은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나라가 도와줄 수가 없다. 제3세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미국 예전에 커피 본고장은 아니죠. 커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겠죠. 스타벅스 그렇죠. 스타벅스 S커피 있죠. 우리도 잘 팔립니다. 좀 비싸지. 그래서 저도 자주는 못 갑니다. 자, 트랜스페어 USA라는 민간 단체, 비영리 단체가 야, 남아메리카에 생산되는 커피를 항상 일정한 정도의 가격을 주고 수입하자라는 공정무역 커피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99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가 S커피. S커피가 그래서 많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인식을 또 심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S커피가 좀 뭐 여러 가지 차별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단체에서 일정한 가격을 주고 커피를 수입하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농민들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보통 커피를 수확 이전에 농민들과 계약을 합니다. 일정 가격을 주고 우리가 구입하겠다. 농민들은 그때 보면 그래 오케이 좋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확철에 이 커피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변동폭이 심하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유혹을 느끼겠죠. 트랜스페어 USA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냈다 팔아버립니다. 트랜스페어 USA는 좋은 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황당하겠죠. 분노까지는 아니고 좀 황당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트랜스페어 USA 단체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쩔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수학을 하나 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특정 요소 모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특정 요소 모형은 단기 모형입니다. 단기라는 것은 어느 한 산업에서만 특정하게 고정적으로 쓰이는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장기 모형도 있어야겠죠. 장기 모형이 뭐예요? 고정 생산 요소, 특정 생산 요소가 없는 모형을 통해서 무역 이익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도 따져봐야지 않을까?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4장에 나옵니다. 자, 이 3장을 이해 못하고 4장을 넘어가면 혼란이 더 심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정 바뀌고 더 추가되고 산업 바뀌고 4장은 또 바뀝니다. 가정 다르고. 자, 2, 3장 완벽히 이해하고 4장 수업을 듣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